김혜영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요. 우주는 이제 무중력 혹은 저중력 상태인데요. 이것이 인간 신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데서 이제 응급처치를 아까 그 수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장비나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우주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 우주력 상태에서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미 다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용 장치라든지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만한 것이 있으신지. 의약품들은 키트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각 나라가 조금씩 다르지만 엄청난 리스트가 있어요. 약품에 대한 그거를 패키지를 잘 해가지고 100% 같은 걸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이제 물선을 붙여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약을 먹게끔. 그리고 우주인들은 우주에 갈 때 의료 훈련을 받아요. 의약품에는.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라든가 약 투약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텔레메디슨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매한 거는 지상에 있는 우주인들하고 아직 의사들하고 우주 전문 의사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약 처방하는 것도 다 쓰고, 그리고 바로 보면서 효과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과 처방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응급 상황에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연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응급 상황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상황이 러시아에서 그 부정맥이 막 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의사들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하다가 한 번은 귀환을 시켰어요. 이건 도저히 거기서 부정맥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아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래서 아까 그 로봇으로 하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로봇 수술. 이주희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전에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생명 유지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 발생, 환소 발생, 폐기물 처리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게 어떤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생명 유지 시스템 하면은 결국 공기, 물, 폐기물 세 가지가 저는 어느 거 하나가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공기 같은 게 그 중에서 이제 산소 발생기 부분은 2, 3분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그대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래서 어쨌든 산소 발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저희가 수전의 방식을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쓰고 앞으로 뭐 달이나 화성 같은 그런 저중력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앞으로 달이나 화성에 맞춰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CO2는 어느 정도 어쨌든 차여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거가 제때 제거가 안 되면은 역시 뭐 산소 부족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과다됐을 때 그 문제가 있고요. 그거 못지않게 결국은 또 우리 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에서 모든 건 출발하거든요. 물에서 산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사바티어 시스템으로서 재활용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영향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굉장히 큰 분야예요. 이게 사바티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공기관리 시스템 또 생명유지 시스템은 해외에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하기 전에 2017년, 8년 그중에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이미 나사나 이런 데서 제안이 오는 거죠. 저런 제안이 오면은 어느 거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연히 그 당시 제가 17년, 18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랬고 그 내용을 쑥 썼어요.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안서 받은 각국부에서 미국에서 이제 취합을 한 거죠. 그래서 쫙 공개를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재미난 게 우리나라가 써낸 생명유지 시스템에 대해서 작사도 해야 되겠다고 써냈고 유럽 이사에서도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고 써냈고 중요한 거는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지금 물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댔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 하는 거는 공기 관리 그것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뭐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아픔을 느끼는 것들도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이나 아니면 저중력 상태에서 느끼는 통증이나 고통이 우리가 지상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까? 그리고 혹시나 더 고통스러울까? 이런 얘기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 우주에서 뉴로랩이라고 신경계에 대한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추신경이나 말추신경이나 본인이 이제 통증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온 건 통증은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약을 쓰고 그러는 것도 아까 같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을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통증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역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아프면 나중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프다 보면 진짜 아픈 거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편차도 있지만 여기서 뭐 통증을 느끼는 거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신경계통의 어떤 의학적인 그런 연구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게 밝혀질 겁니다. 가장 그래도 여기 이 정도는 빠지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살짝 치트키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영화 마션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영화 마션을 한번 보시려고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션 임무를 하러 수행하러 나갔으면은 뭐 산소에 우주복을 입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물도 비상용은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질문한 게 이제 10일 미션이잖아요. 근데 10일 동안 저 우주복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보통 우주 유형 외부 활동할 때 쓰는 정도고 실제 이제 많아봤자 한 7, 8시간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복에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멀리 미션을 갔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때는 뭐 산소 여기서 뭐 수전해를 거기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둔다든지 또 하나는 CO2 제거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가 연구하가 아까 제가 항공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재활용 가능해요. 근데 지금 잠수함이나 이런 데는 재활용 안 씁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일회용 그냥 쓰고서 그거를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은 버리는 이런 정도로 쓰기 때문에 CO2 제거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우주 탐사에 활용하는 거는 전력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가 먼 길에서 돌아올 때 햇빛이 비출 때하고 달 같은 환경, 또 안 비추는 환경에서 온도 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기 때문에 아마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치트키를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우주복을 입고 열흘 내내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쉘터에서는요. 우주복을 벗어야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쉘터를 디자인하실 때 벗을 수 있어도 벗어도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거기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마 탈락하시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 저기 아까 원장님 그 작사 도요다에서 한 그 차량 보여줬잖아요. 거기에도 결국은 산소 공급하는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걸 자세히 고려를 해주시면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어떤 식으로 쉘터에 들어가는 빼먹어서는 안 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